(2025년 11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천영우 전 안보수석 등 한국 해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한국이 공격 원잠을 갖는 것은 득이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고자 합니다. 한국형 원잠 건조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전작권 환수는 동북아판 나토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전작권 환수를 자기 임기 중에 확정짓겠다고 했는데 이것과 그가 추진한 한국형 원잠 건조는 동북아판 나토를 만들어서 어쩌면 통일의 기회를 더 빨리 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형 원잠 건조하게 되면은 앞으로 동북아의 안보 시스템은 집단 안보 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집단 안보로 북한의 핵을 막고 중국과 러시아 패권을 제압하니까 통일의 기회는 오히려 빨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북한이 우리가 만들겠다고 한 한국형 공격원장 건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한국이 원잠을 보유하게 되면 그거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러면 동북아 지역에서 연쇄적인 핵 도미노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치열한 군비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 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안보 문제를 살필 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적인 북한의 눈으로 보면은 오히려 잘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눈으로 또는 러시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렇구나 하는 게 보이고 일본의 눈으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한국이 원잠을 건조하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많은데 이 문제는 북한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뭐라 그러냐? 한국이 원잠을 가지면 한국이 자체 핵무장으로 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갖는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시스템이 등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주목하는 거는 나토식 안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한국이 원잠 갖는 것과 별도로 미국은 우리가 우라늄을 농축하고 재처리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미국과 협의하에. 이거는 대한민국이 준 핵 보유국으로 키도듬할 수 있는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거는 약간 과장된 거고 그러나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남북한의 공격 원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2023년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하는 잠수함을 건조했어요. 이거는 원래는 1800톤짜리 잠수함이 있습니다. 구소련에서 만드는 로미오급이라고 하는 잠수함인데 이거를 북한이 3000톤으로 키워가지고 핵으로 추진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미사일만한 핵탄두를 단 미사일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굉장히 북한에서는 전략 잠수함인데 이거를 진수할 김정은이가 오지 않았어요. 보통은 해군 함정을 진수할 때는 여성이 탯줄을 끊는다 그래서 도끼로 줄을 잘라주고 그 순간에 이제 함정이나 잠수함은 바다로 들어가는 진수를 하는데 이설주가 하지 않았고 북한의 외무상인 최선희가 도끼로 탯줄을 자르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군옥 잠수함은 어떻게 됐느냐? 아직까지 심포조선소에 그냥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착전을 못하느냐 궁금해하는데 잠수함은요. 자, 물속에 들어가면 수압이 들어옵니다. 10m당 1기압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100m쯤 들어가게 되면 거의 100기압이죠. 100기압이면 저는 기압을 경험하는 적이 있는데 제가 수영을 좋아해서 한 5m쯤 이렇게 잠수를 하잖아요. 숨쉬기 답답합니다. 공포도 몰려와요. 10m쯤 들어가면 허파가 더 쪄이죠. 그게 1기압입니다. 여기보다 기압이 하나 올라가는 거죠. 20m 들어가면 더 쪼이겠죠. 그러면 깊이 들어가게 되면 100m쯤 들어가면 100기압이라는 건 상상을 못하는 압력입니다. 근데 이렇게 압력이 들어올 때 이 잠수함이 견디려면은 완전한 원이라 해야 돼요. 그걸 진원이라 그럽니다. 이게 한쪽에 툭 튀어나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균일하게
기압이 작용 안 하니까 약한 데가 부서집니다. 그래서 잠수함은 물론 길쭉하긴 하지만 몸통은 전부 다 완벽한 똑같은 원으로 만들고 함미와 함수 부분만 이렇게 오그라들도록 만듭니다. 그건 이제 물의 저항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만드는데, 이 김근옥 함은 중간에 뿔뚝하게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3,000톤밖에 안 되는 데에다가 북극성 5, 북극성 5라고 하는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넣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10개를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잠수함이 작으니까 그 부분만, 잠수함 미사일 들어가는 부분만 넓힌 겁니다. 그래서 배가 뚝뚝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잠수함이 가다가 이 툭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물에 저항이 있죠. 저항이 생기는 상태에서 옆으로 탁 틀면은 트는 쪽은 저항을 덜 받고 이쪽은 더 받으니까 배가 흔들리죠. 굉장히 배를 조종하는 걸 조함이라 합니다. 조함이 어렵습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현재 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 잠수함을 만든 목적은 무엇이냐? 지도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가 미국 갈 때 저 북극 쪽으로, 알래스카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미국 가죠. 그게 가는 게 훨씬 짧은 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김근옥 영웅함을 베링해 부근에, 알래스카 부근 공해상에 배치했다가 거기서 북극성 5를 쏴서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숨어 있다가 팡 쏘니까 이건 탐지가 안 되니까 아주 전략 잠수함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도 때릴 수 있지만 주로 미국을 노린 거다. 육상에서 ICBM 화성 21형을 쏘면은 그건 미국이 보고 있다가 바로 유격할 수 있는데, 딱 이 잠수함이 베링해 근처에 있다가 알래스카를 통과해서 캐나다 근처에서 빵 북극성 5를 쏘면 미국도 갑자기 찔릴 수 있죠. 그런 의미로 만든 게 김근옥함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2년이 지났지만 뭔지 모르지만 심포조선소에 그대로 있다. 이거는 미국의 북한만 들여다보는 비욘드 패러렐이라는 건 38선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분단을 넘어서라고 하는데 그 전문 사이트에서 그 사진을 공개했어요. 미국에 있는 CSIS가 운영하는 이 비욘드 패러렐 같은 경우는 미국 CIA가 후원하는 데 때문에 정보가 상당히 정확합니다. 자, 한국이 원잠을 만들면 이 원잠을 어디다 쓰니? 하는 시비가 천영호 수석 같은 분들이 하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산동반도 청도에 거기에 북해 함대가 있습니다. 북해 함대가 대한민국을 노리는 중국의 함대죠. 그것이 거기서 나온 배들이, 잠수함들이 쭉 서해를 통과할 때 우리 원잠이 상대하러 가면은 서해의 평균 수심은 40m니까 너무 얕아서 어떻게 작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까지나 오키나와까지 가서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중국도 그게 불편해서 작전을 못하는데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냥 우리 기존 잠수함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러시아의 핵 잠수함 위협에 있는 알래스카하고 미국 본토 사이에 캐나다가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가 원잠을 간다냐. 그냥 지금 이번에 우리하고 독일로부터 경쟁을 시켜서 재래식 잠수함, 우리 장영실급 잠수함을 가지려고 지금 경쟁하고 있죠. 근데 뭐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사령부가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가 장보고 1이라고 하는 장보고급 잠수함입니다. 이거는 독일의 209 잠수함을 토대로 한 건데 1200톤급. 여기에는 공격 미사일은 없고요. 어뢰만 주로 탑재합니다. 그리고 장보고2라고 하는 손원 1급 1800톤짜리 9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뢰도 있지만 공격 순항 미사일 해성2가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쏴서 적함을 맞추는 미사일 말고 적 지상에 있는 전략시설을 때리는 게 대지 공격 순항 미사일인데 여기는 해성2가 탑재됐습니다. 그리고 장보고3가 시작됐는데 우리 이제 모든 잠수함 사람은 세 척씩 배치1, 배치2, 배치3. 배치는 덩어리란 뜻이에요. 장보고 1 때도 장보고 2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씩 성능을 업그레이드 했죠. 장보고 3 배치1은 도산 안창호급입니다. 여기 3000톤 상당히 커졌죠. 여기에서는 어뢰, 대지공격 순항미사일, 해성2는 물론이고 수직 발사관 6문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현무2를 넣었습니다. 현무2는 한 500kg짜리 탄두를 날고 한 800kg를 날아갈 수도 있죠.
반대로 한 1톤짜리 탄두를 달면은 한 300에서 500km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략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게 장보고 3 배치2라고 하는 3600톤급 잠수함입니다. 여기에는 똑같아요. 배치1하고 어뢰는 물론 순항 미사일 들어가고 대지 공격 미사일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현무2가 아니라 현무5가 들어갑니다. 현무5는 4톤의 탄두를 달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핵탄두, 핵미사일, 작은 핵미사일급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미사일을 열문 넣을 수 있도록 수직 발사관의 열문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까불면은 물론 지상에서도 현무4랑 현무5를 쏴서 북한 때릴 수 있지만 물속에서 갑자기 쏘게 되니까 북한도 공포를 느끼는 거죠. 당할 수 있죠. 이걸 밸런스 오브 테러, 테러의 균형이라 그래서 너 먼저 까불면 너도 테러 당해 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한국이 원잠을 만드는 거는 장보고 3 배치 3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아무 검토가 없지만은 그래도 ADD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해왔는데 6,000톤에서 내지 8,000톤까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6,000톤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뢰는 당연히, 순항미사일 당연히, 대지공격미사일 당연히 하는데 여기에는 대지공격미사일로 현무5 10톤의 탄두가 올라가는 탄도미사일을 쓸 수 있죠. 수직발사관은 당연히 10문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잠수함은 어디에 쓰일 수 있느냐? 중국과 러시아가 운영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지도 요격할 수 있고요. 북한이 운영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미국이 러시아, 소련하고 굉장히 냉전이 치열할 때 밸런스 오브 파워, 세력균형을 잡기 위해서 세컨드 스트라이크, 소련이 쏜 핵미사일로 미국이 전멸해도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잠수함에서 일제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핵 달린 거 쏴가지고 소련을 괴멸시킨다. 그러니까 나도 죽지만 너도 죽는다. 이걸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크, 이격이라고 그랬죠. 그 이격 능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서로 테러의 테러의 균형, 밸런스 오브 테러를 잡아서 소련이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이 MD를 구축해서 지금 러시아가 아예 미국을 때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현무5 이상의 강력한, 이거는 뭐 핵미사일 수준이죠. 그야말로. 현무4만 해도 그런데. 그걸 쓸 수 있는 장보고 3 배치 3의 원잠을 갖는다. 이 원잠에는 핵탄두를 달지 않지만 사실상 핵탄두인 현무5가 탑재되니까 어마어마한 이격이 되고 밸런스 오브 테러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요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제 뭔가 하면은, 미국 언론에서 공포한 건데, 역시 CSIS에 있는 빅터 차 교수가 공개했네요. 북한이 평안북도 신풍동 일대에 새로운 ICBM 기지를 만들고 있다. 이게 북한이 우리를 때리는 건지 미국을 때리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신풍동 일대입니다. 신풍동이 어딘가 하면 이 지도를 보시면 좋겠는데 미국 자료를 보게 되면 압록강에서 27km 떨어져 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시 마전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전동. 이 지도에 보시죠. 바로 압록강에 붙어 있죠. 마전동이 북한이 계속 지명을 바꿔왔어요. 옛날에 신의주에 신풍동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신풍동. 근데 그게 막 합쳐지고 해서 현재는 마전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근데 이북이나 우리는 한국전쟁 할 때 6.25 치를 때의 지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부르는 지명하고 지금 북한의 지명하고 다릅니다. 네. 마전동. 신의주시 마전동 일대에 땅을 팔고 거대한 ICBM 기지를 만들어요. 그럼 북한은 왜 여기다 만드느냐? 바로 뒤가 중국이니까 여기를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때리다 보면은 중국이 오는 줄, 자기 때린 줄 알고 대응을 하게 되죠. 제가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년 전인가 압록강 북쪽 중국에서 비행기 한 대가 이북을 건너 우리 쪽으로 넘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중국도 못 잡고 북한도 못 잡았었어요. 그만큼 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 쪽으로는 방어를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북한은 신풍동, 지금 마전동에다가 했습니다. 근데 마전동 그 압록강 넘어가면은 그쪽이 중국의
통화연인데 저는 통화연을 돌아다니다가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산속에 중국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그 미사일 기지는 우리도 때리고 일본도 때리고 괌도 때리고 오키나와 때리고 그런 기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맞설 만한 우리의 것이 뭐 우리도 저기 현무 5가 있어 거기 때리면 되겠지만 이 한국형 원잠이 현무 5를 딱 달고 있으면 이격 능력을 갖추는 거죠.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러시아 극동함대가 실제로 숨어 있는 곳입니다. 두나이항이라는데요. 두나이항. 이거는 제가 그전에 대구 매일신문 제 칼럼에다가 이 두나이항의 비밀에 대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두나이항에 포키노라고 하는 도시 옆에 있는데 포키노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블라디보스톡에 러시아 극동함대가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는 빈약해요. 진짜 실력은 요 포키노에 있는 두나이항에 있는데 요 두나이항에서 얘네들의 전략 원잠이 나옵니다. 동해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베링해로 가거나. 그리고 캄차카 반대쪽에도 얘네 원잠들이 나옵니다. 요 놈들을 누가 막느냐? 현재는 미 7함대가 막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이 공격 원잠을 만들면은 이쪽을 커버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로 가니 따라다니는 겁니다. 앞으로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면서 그 작전을 같이 할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잠수함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놓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격을 어디서 날릴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입니다. 시베리아에 있는데 중국 쪽에 가깝죠. 여기 김정은이 그 전에 방문해서 여기서 뭐 어쩌고저쩌고 푸틴 만났던가 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제 기억으로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난대요. 그 김자진 등 대한민국 독립하자고 움직였던 세력들이 일본군에 쫓겨서 러시아는 그때 일본하고 중립조약 맺어서 전쟁 안 했죠. 글로 갔는데 러시아 공산 세력이 우리 무기를 다 뺏고 이들을 죽이거나 박대해버리죠. 그때 그 작업을 했던 게 여운형이죠. 좌파들이 소련 세력에 홍범도가 이때 이제 러시아군에 들어가서 공산 소련군이 되는 거죠. 참 이상한 곳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주센터가 있어서 뭐 우주 개발도 하지만 요 인근에 ICBM 기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도 쏘고 우리도 쏘고 일본도 쏘는 기지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지, 아까 말한 대로 두나이 기지라든지 감차카에 있는 전략 잠수함 기지는 물론이고 보스토친에 있는 ICBM 기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뭘로? 우리가 공격 원잠을 가져서 거기 현무 5를 탑재함으로 인해서 이런 능력을 가지면요, 지금 우리가 통일을 하고자 북한을 상대로 뭐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왜? 뒤에 러시아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지금 북한하고 방위조약 맺고 러시아 병력 모자라니까 북한군 받아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남북 통일은 뭐가 돼도 안 됩니다. 대화하자 그래도 안 됩니다. 러시아가 붕괴돼야 돼요. 또 중국이 흔들려야 됩니다. 중국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통제할 수단이 없고 현재는 미국만이 하는 건데 우리가 공격 원잠을 가지면은 이 대열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은요, 한반도만 보는 게 아니라 대만도 보고 중국해 다 보죠. 남중국해. 이 중에 이제 대만 해협이 중국의 팽창주의가 드러나는 곳인데 여기에 지금 미국이 개입을 합니다. 그때 일본은 반드시 참여합니다. 일본은 뭘로 참여를 하는가 하면 일본 해상자위대는요, 수직 이착함이 가능한 F-35B 있죠. 그거를 탑재하는 일본식 항모를 4척 있습니다. 일부는 개조하고 있고요. 헬기만 뜨고 내리던 거를 F-35B가 뜨고 내리도록 개조하고 있지만 4척을 만들었어요. 이러한 일본식 항모 하나에다가 일본은 2척의 이지스함을 붙입니다. 그리고 일본식 구축함 5척을 붙입니다. 그럼 8척이 되죠. 항모 1척, 이지스 2척, 일본식 구축함 5척 해서. 요게 얘네들이 얘기하는 호위대예요. 요런 호위대를 4개를 갖고 있어요. 이 호위대들이 교대로 미 7함대랑 같이 대만에 투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잠수함을 우리나라 장영실급 되는 잠수함 굉장히 크죠. 그걸 18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잠수함을 30년 동안 쓰거나 30년 이상 쓰는데 얘네들은 18년만 쓰도록 법적으로 해놨습니다. 18년 지나면 딱 봉인해서
창고에 집어넣어요. 근데 전쟁이 딱 일어나면 봉인된 걸 도로 꺼내니까 이거 쓸만한 거잖아요. 금방 36척이 됩니다. 이 36척을 운영하는 일본 잠수함대하고 이 4개의 호위대가 결합해갖고 동북아에 작전을 하는 거죠. 미 7함대랑 같이. 이게 이제 일본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북아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이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데 앞으로 한국 해군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우리는 헬기 항목으로 쓰일 수 있는 독도함하고 백령도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한국형 항모를 건조해야 됩니다. 그걸 핵추진으로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지만 한국 항모는 갑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기 항모 2척, 한국형 항모는 F-35B가 뜨고 내리는 그런 항모가 될 거예요. 크기는 어떻든 간에. 이 3척을 갖고 우리는 기동전단을 3개 갖고 있어요. 기동전단은 현재 이지스-3 한 척인데 지금 추가로 이지스-3 3척을 더 건조해서 각 기동전단이 2개의 이지스-3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형 미니 이지스를 만들어요. 좀 작은 거죠. 그걸 2척씩 여기다 배치하고 그리고 한국형 일반 구축함 2척, 미니 이지스 2척, 그 다음에 이지스 2척, 그 다음에 한국형 항모 한 척 해가지고 7척으로 기동전단을 만들고 이러한 기동전단을 3개를 만들어서 기동함대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기동함대가 움직일 때 아까 장보고 1, 장보고 2, 장보고 3로 된 이 잠수함 3927, 27척 정도 되는 잠수함들이 따라 붙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만 상대해서는 한 번도 문제가 안 풀리니까 북한을 지원하는 러시아하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미국 중심으로, 미국 7함대 중심으로 한국의 기동함대 플러스 잠수함대, 일본의 호위함대 플러스 기동함대가 붙어 작전을 들어가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뭘 못하도록 제압을 하게 되면 그 나라가 흔들리게 되면 북한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동독, 서독 통일대처럼 통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한국형 원잠을 해야 됩니다. 한국형 항모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조비를 매우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신형 장영실 잠수함이 건조비가 1.2조 원이고요. 우리가 새로 이번에 건조한 정조대왕급 이지스-3 건조비가 1조 3천억. 각각 1조 원 남짓이에요. 그럼 앞으로 건조할 8,000톤까지라고 예상해도 한국형 원잠은 얼마 정도냐? 한 3조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장영실을 하면 3척 건조하죠. 정조대왕 3척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3조 원이면은 이 3척 건조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깨드는 게 한국형 원잠입니다. 우리 한국형 원잠은 3척에서 4척 건조할 수 있는데 그럼 한 10조 원 정도 되겠죠.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짓고 있는 우리나라 APR 1400 원전 한 개 값입니다. 이 정도 돈이야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달라 그랬잖아요. 전작권 줍니다. 니들 마음대로 해요. 주고 동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토에 한국과 일본이 들어오고 대만이 들어오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이 들어오든 필리핀 정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아마 동남아에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양다리 걸치기. 그 공산국가잖아요. 베트남은. 캄보디아도 그렇고 크메 라오스도 그렇고 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공산국가는 아닌데 걔네들은 또 양다리 걸치잖아요. 중국에도 가고. 그래서 거긴 좀 보류하겠지만 이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필리핀을 넘어서 집단 방위 체제로 갈 겁니다. 대만을 넣을 때 아마 중국이 많이 반발하면서 더 긴장이 올라가겠지만 중국이 어떻게 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이 막 발악을 하다가 힘을 흔들리게 되죠. 이 집단 방위 체제로 가는데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를 방어하는 유럽에서 영국과 일본 역할을 하게 되면 영국과 일본도 러시아랑 붙을 수 있는 나라예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지금 못 견디게 되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 계속 애를 먹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애를 먹게 되면서 중국이 흔들릴 때 이북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 흔들릴 때 우리가 이북을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원장 건조하겠다 그러고 전작권 환수하겠다는 게 동북아판 나토 건설로 갑니다. 지금 주한미군사령관이 동북아 지도 거꾸로 딱 해놓은 거 보여주고 한국에 있는 이 기지들은 동북아 전체를 관리할 수 있고 중국이 세게 공격했을 때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중국을 억제하고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는 기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걸 굉장히 주목해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원장 건조로 또 전작권 환수를 주장함으로 해서 그 기회가 다가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파하고 좌파하고 싸우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은 기회를 잡는 겁니다. 이재명이 열어준 집단 안보 체제. 이재명 정권은 기본적으로 반미고 반일인데 그가 설쳤기 때문에 한미 더 강화되는 집단 안보 체제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건 트럼프가 굉장히 영리한 거고요. 이재명 정부는 좌파들은 세상 변화를 잘 못 본 거죠. 예. 한국 원장 건조와 전작권 환수는 동북아판 나토로 간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패권을 억제하면서 북핵을 제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통일의 기회는 오히려 커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